네, 안녕하세요. 이기적 SQLD 강의를 맡은 강태우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최신 기출문제 2회차 21번부터 30번까지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저번 회차 때, 저번 회차가 아니죠. 저번 19번 문제를 풀었을 때랑 사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가운데 이 n만 바뀐 거라서 얘도 똑같이 19번 풀듯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는 답이 4번이고요. 그냥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2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둘 중 하나예요. 딱 이거 딱 봤을 때 이거 칼 1, 칼 2, 인 그리고 1,3, 1,4. 자, 이렇게 인으로 풀었을 수 있겠다. 즉 이거를 풀었으면 여기 결과가 나오고 이 결과를 풀면 이런 내용이 나오겠다 라는 거를 캐치하실 수 있으시면은 이제 정말 공부 열심히 하신 거고요. 만약 그렇지 않고 그래도 좀 더 확실하게 하고 싶다면 이렇게 예시 데이터를 주시는 게 좋아요. 이 경우는 저는 그냥 1, 2일 때 모든 경우의 수를 지금 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 데이터를 우리가 구상해 놓고 문제를 푸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요. 자,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칼1이 1이면서 3인 거. 자, 여기 있죠? 혹은 칼1이 1이면서 4인 거. 여기 있죠? 자, 이 두 가지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쿼리를 실행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걸 찾아보면 됩니다. 자, 1번 문제 먼저 풀어볼게요. 자, 그림 색깔 좀 바꾸고요. 자, 칼1이 1이고 동시에 칼2가 3이거나 칼2가 4인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연산의 우선순위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괄호가 있으면 괄호가 가장 먼저 실행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 있는 내용부터 봐볼게요. 자, 칼2가 3이면서 4인 대상은 지금 이렇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칼1이 1인 조건도 만족을 해야 돼요. 그럼 일단 이 조건은 만족하지만 여기는 만족하지 않죠. 그래서 AND 조건은 앞에와 뒤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요. 얘는 결과적으로 똑같이 1,3, 1,4가 나옵니다. 자, 일단 답은 1번이겠네요. 자, 다른 것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지우고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칼1이 1이거나 3이면서 칼2가 1이거나 4인 거예요. 자, 앞에서부터 여기 AND 있으니까 앞에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칼1이 1이거나 혹은 자, 3인 경우는 없네요. 그리고 동시에 칼2가 1이거나 4인 거를 찾는 거죠. 그럼 이 경우에는 1,1, 1,4가 나오기 때문에 틀린 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번 문제 한번 봐볼게요. 칼1이 1이거나 3인 거. 뭐 R은 똑같네요. 그리고 이번에 5화가 나왔어요. 자, 5화가 나오면 한번 봐볼게요. 자, 5화 같은 경우는 앞에 조건이나 뒤에 조건 중에 하나만 맞아도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요 1이라는 데이터 혹은 칼2가 1이거나 4인 거죠. 1이거나 4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데이터가 출력이 될 거예요. 자, 아까 AND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조건을 만족해야 됐는데 OR 같은 경우는 하나만 만족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1이거나 3인 거, 3은 없으니까요. 자, 이것만 해도 출력이 되고 혹은 칼2가 1이거나 자, 4인 거. 자, 이렇게 해서 총 6개가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4번 문제 봐보면요. 4번 보기를 보면요. 1이거나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것도 뭐 이거는 오타네요. 괄호를 먼저 풀어보면 칼2가 3이거나 4인 거 찾아볼게요. 3이거나 4인 거. 자, 여기에 이렇게 있죠.
자, 혹은 칼1이 1인 거니까 이제 요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얘도 데이터가 총 6개가 출력이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답은 1번이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자, 문제를 풀 때 좀 숙련이 되시면 한 번에 좀 보이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이렇게 임의 데이터를 주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네, 23번 문제. 윈도우 펑션이 포함된 SQL의 실행 결과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보면서 푸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현재 데이터가 위에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 쿼리를 진행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자, 가장 먼저 봤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보게 되는 부분이 프롬이에요. 네, 그래서 myTest라는 테이블을 사용을 할 거고 따로 웨어절 같은 거 없으니까 이 테이블이 전부 출력이 될 겁니다. 이 데이터가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별도의 뭐가 없었기 때문에 select가 실행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서 mgr이나 ename, 셀러리 같은 경우는 그냥 출력을 해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 윈도우 함수 부분을 너가 읽을 줄 아느냐, 우리가 읽을 줄 아느냐, 자, 이런 거를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자, 풀어볼게요. 자, 이 윈도우 함수 읽는 방법, 제일 뒤에 있는 오버 뒤에 이 부분부터 천천히 읽으시는 거예요. 파티션 바이가 있으면 mgr을 기준으로 뭔가 파티션을 하는 거구나. 자, 여기는 뭐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더 바이 해서 하이어 데이트를 기준으로 지금 오더 바이가 됐어요. 자, 근데 여기는 이제 오더 바이가 하이어가 없으니까 제가 토드를 매칭해서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송건일 때 지금 이렇게 가격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하이어 데이트가 지금 들어있어요. 보시면은 이 하이어 데이트를 기준으로 정렬을 했기 때문에 2013년 2000원이 여기 맨 먼저 들어가 있고요. 2015년에 2500이 여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연도가 3000 이렇게 정렬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제가 하이어 데이트도 추가로 출력을 했다면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2013, 2015, 2019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도 똑같아요. 이 각각의 파티션별로 이렇게 오더 바이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읽을 줄 아셔야 됩니다. 이 행의 범위를 지정할 때 이번엔 로우스가 나왔어요. 자, 로우스는 제가 물리적인, 그러니까 실제 물리적인 행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between one preceding 나왔고요, and one following 나왔어요. 그 말은 현재 내가 비교하려는 행 기준, 이전 행과 그 다음 행까지만을 기준으로 잡겠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 셀러리의 썸을 구하고 싶은 거죠. 자, 한번 이제 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행부터 비교해 볼게요. 자, 첫 번째 행을 갔을 때 내 기준 위 아래를 보는 거예요. 근데 노숙 같은 경우는 위에 데이터가 따로 없죠. 그럼 그냥 널이에요. 그 널과 자기 자신과 그 밑에 있는 2500을 더하면 자, 이걸 썸을 했을 때 4500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 주유라는 친구 볼게요. 현재 자기행 기준으로 위에 거 하나, 아래 거 하나를 더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4500 플러스 3000 하니까 7500이 나오겠네요. 그 다음 거 환계 보겠습니다. 자, 환계 쪽을 보시면은 자, 이것도 조금 주의를 하세요. 내 기준 위에 하나, 그리고 밑에 하나를 가는 게 아니라 여긴 지금 파티션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파티션 내에서만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즉 얘는 위에 하나, 자기 자신, 밑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친구는 2500과 3000을 더한 5500이 나오게 됩니다. 자, 나머지도 똑같은 방법으로 푸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답이 어떤 건지 보면은 제가 아까 여기다가 4500, 7500, 5500 썼죠? 500, 1500.
그리고 뭐 지금 여기가 좀 다르네요. 이것만 한번 비교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행이니까 자, 이 조자룡 씨 볼게요. 현재 내 기준 2500 나오겠네요. 아래는 이제 파티션이니까. 네, 그래서 답은 아마 3번이 네, 나올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답은 3번이 맞네요. 자,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C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네요. 자, 이것도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 1회차 때 한번 상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바로 문제 푸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뭔가 마이 테스트라는 테이블이 있고요. 뭐 칼1이 있나 보네요. 칼1이라는 컬럼에 먼저 1과 2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상태를 세이브 포인트 1으로 지정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계속 해볼게요. 칼1이 1과 2였던 상태에서 2였던 데이터를 8로 변경했어요. 그리고 나서 9를 인서트 했습니다. 자, 이 상태를 SV2로 또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다시 또 하나 또 써놓을까요? 자, 189라는 상태에서 이번엔 딜리트를 합니다. 칼1의 8을 없앴어요. 그리고 나서 12를 인서트 했습니다. 자, 이거를 또 SV3로 저장을 했어요. 자, 그럼 이번엔 제가 여기다가 또 1, 9, 11 놔두고 자, 이 상태에서 또 인서트해서 9를 넣었어요. 근데 갑자기 롤백을 합니다. 그래서 SV2까지 되돌린다는 의미니까요. 사실 요 이전에 있던 내용들이 없던 일이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 데이터 자체를 다시 가져왔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딱 커밋을 하게 되면 현재 이 데이터는 189가 있죠. 그래서 결과를 보았을 때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이 되겠고요. 아이고. 네, 그리고 이제 25번 문제 같은 경우는 범위에서 빠진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도 범위에서 빠진 부분이라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2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그룹 함수인 이 큐브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큐브 컬럼에서 결합 가능한 모든 집계, 결합 가능한 모든 케이스 맞는 말이죠. 자, 그리고 큐브는 오더 바이를 사용해서 정렬할 수 있다. 자, 맞는 말이에요. 제가 한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큐브를 사용해서 계층별 집계를 구할 수 있다. 자, 이거는 계층별 집계라고 하면 롤업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큐브는 계층별 집계가 아니라 뭐 계층별 집계를 전부 포함해서 모든 케이스를 집계하는 거예요. 그 다음 롤업 같은 경우는 롤업에 비해서 시스템 연산이 적다라고 하는데 큐브는 연산이 매우 높은 그룹 함수입니다. 자,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현재 27번 문제에서 큐브를 이용해서 이 두 가지 컬럼을 이용해 다차원 집계를 하려고 합니다. 자, 현재 여기는 두 개의 컬럼이 들어있죠. 그러면 제가 2에 2승계, 즉 이렇게 될 거예요. 디파트먼트 잡을 기준으로 한번, 디파트먼트 한번, 잡을 기준으로 한번, 그리고 전체를 기준으로 한번 처리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았을 때요. 이렇게 값이 둘 다 들어있는 경우가 디파트먼트와 잡 아이디를 기준으로 그룹 바이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디파트먼트만 값이 들어있는 경우는 이 디파트먼트만 가지고 집계를 한 거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잡 아이디만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만 가지고 집계를 한 거고, 마지막 둘 다 넣으면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자, 오더 바이를 써도 뭐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큐브를 안 쓰게 되면 이렇게 유니온으로 사용해야 돼요. 근데 이 큐브 이렇게 짧게 썼지만 사실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여러 번의 그룹 바이가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다 컬럼을 하나 추가했어요. 그러면 얘는 몇 번 해야 되냐? 아래 보셨던 것처럼 그룹 바이를 8번 해야 돼요. 또 하나 추가하면 16번을 하겠죠. 그래서 연산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의 답은 3번이 잠시만요. 올바르지 않은 거죠? 자, 1번 맞고요. 2번도 맞고요. 자, 계층별 집계를 구할 수 있다. 일단 확실한 틀린 답은 4번이에요. 그리고 3번은 잠깐 좀 봐볼게요. 큐브 함수를 사용해서 계층별 집계를 구할 수 있다. 잠시만요. 네,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확인해봤는데 아마 이 의미인 것 같아요. 이 큐브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모든 경우의 수가 들어있잖아요. A도 있고 B도 있고 전체도 있고, 그리고 이제 롤업 같은 경우는 계층별로 하면서 A, B인 거, A인 거, 전체인 게 가능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큐브를 사용해서도 이 형태를 만들 수 있다. 자, 이렇게 좀 의도를 준 것 같아요. 뭐 모든 경우의 수를 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이용해서 계층 집계도 구할 수 있다 라고 한 게 아마 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확실한 건 롤업 4번이 틀린 거예요. 큐브가 훨씬 연산이 높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28번 문제도 잠깐 정오표 보겠습니다. 네, 28번은 모두 정답 처리가 지금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여기 뭐 DDL의 그 목적과 종류, 뭐 DML의 목적과 종류 다 맞는 말이에요. 이런 건 그냥 기본적으로 깔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commit rollback save 포인트는 TCM 명령어다. 자, 이런 것도 깔고 가시고요. 그 4번에 이 DML은 비절차형 언어, 아마 이거를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자, 일단 그 해설을 좀 봐볼게요. DML은 올 수 있으나, 네, 이런 식으로 작성했다고 합니다. 아마 시험 문제에서는 그 애매하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제가 정리를 할게요. SQL은 대표적으로 비절차적 언어예요. 우리가 따로 절차를 기술하지 않고 그냥 무슨 데이터만 뽑아줘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아까 봤던 프로시저처럼 절차적으로도 쓰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이제 PLSQL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절차적 언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SQL문, 뭐 DML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비절차적 언어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뭐 혹시라도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뭐 얘를 틀렸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그 뭐죠? Q&A 올리셔야죠. 네, 아마 그렇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자, 2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시 표준 SQL문을 변환한 거 한번 바로 볼게요. 이거 그냥 지워버릴까요? 네. 자, 지금 여기 위에 이 부분을 봤을 때 어떤 플러스 기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너 조인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번 제가 써볼게요. select asterisk. select는 안 건드리셔도 돼요. 그리고 뭐 스콧이라는 어떤 테이블이 있나 봅니다. A로 주고요. 그리고 나서 inner join. 자, 여기 scott.dpt라는 테이블을 B로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라클 방식에서는 where절에다가 이 조인 조건을 줬다면, 안시 방식에는 on에다가 조건을 준다고 했어요. 자, dptno와 b 테이블의 dptno가 똑같은 거. 그리고 나서 여기 보이는 일반 조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where절에다가 기술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dname equal kim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내용을 딱 찾아보니까 자, 레프트 아니죠? 라이트도 아니죠? 자, 이런 게 나오려면 여기에 플러스 기호가 있어야 돼요. 자, 이너 조인 지금 두 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AND에 들어있고 하나는 where절에 들어있어요. 자, 일단 4번에 여기 where 1 equal 1 같은 경우는 그냥 별 의미 없다 했습니다. 얘는 그냥 무조건 통과예요. 그 밑에 거 보시면 돼요. 이거를 왜 이런 식으로 사용하냐면 저희가 이제 현업에서 일을 할 때 이 where절에 그 조건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where 1 equal 1 한 다음에 그 마이바티스라는 내용인데요. if 뭐 어떤 조건이 맞으면 and 뭐를 주겠다. 뭐 혹은 if 어떤 조건이 맞으면 이 and를 주겠다. 라고 이거를 그 동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where 1 equal 1을 안 써버리고 바로 여기를 가버리면은 만약에 요 if문의 조건이 맞지 않게 되면 문법이 where, and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1 equal이라고 쓰고 그냥 쭉 쓰는 그냥 관례적인 그 내용입니다. 큰 의미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where절에 쓴 게 일단 답이고요. 그럼 여기는 어떤 의미가 되느냐? 자, 잠깐 지울게요. 자, 여기까지 좀 아이고 너무 많이 지웠다. 자, 여기까지 지워보겠습니다. 이 안시문법으로 변환을 하실 때 이렇게 on에다가 또 추가적인 조건이 있다는 말은 얘도 조인 조건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처리가 되려면 이 부분에다가 플러스 기호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 아니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사실은 요 이너 조인을 하실 때 그 여러분들이 어떤 일반 조건을 요 안에다가 주셔도 이거 자, 일반 조건을 안 해줘도 사실 결과 자체는 똑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너 조인이라는 의미 자체가 A와 B가 있으면 똑같은 데이터만 그러니까 이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처리해도 어차피 똑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 레프트 아우터 조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지겠죠. 이 경우에는 A 테이블에는 있고 B 테이블에는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쓰면 결과가 달라지는데 뭐 사실 이너 조인에서는 결과는 같지만 더 정확하게 이거를 변환한 케이스는 일반 조건은 where절에 써야 된다. 자, 이게 사실 정확한 케이스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숙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0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그냥 보고 바로 풀게요. 제가 집합연산자는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풀면 된다 했습니다. 먼저 마이테스트 A 테이블에서 칼1과 칼2를 출력할 건데 디스틴트를 걸었어요. 자, 그러면 중복인 거 이런 거 하나만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1, 2, 1, 3. 자, 이거 1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유니온 올 밑에 이 부분도 보시면요. 이 부분은 그냥 이 B 테이블에서 칼1, 칼2를 가져오고 있네요.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1, 2, 1, 4, 1, 5. 자, 그리고 나서 유니온 올을 했죠. 유니온 올 같은 경우는 어떤 중복을 제거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냥 붙여주기만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이 값이 나와요. 1, 2, 1, 4, 1, 5. 총 5개 행이 나오고요. 자, 만약에 이게 유니온 올이 아니라 유니온이었어요. 그러면 유니온 같은 경우는 중복을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정렬도 해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이 똑같은 데이터는 없애지니까 유니온일 때는 4가지 행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유니온 올이니까 답이 2번 5가 나오겠네요.
자, 네. 이번 시간에는 21번부터 30번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3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